이자율이 너무 높아서 1년 정도 더 이 아파트에서 버티다가 집을 살까 아니면 지금 살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것저것 계산해보고 내린 결론은 추후 이자율이 떨어지면 어차피 집값은 오를 것 같아서 조금 무리해서라도 지금 집을 사고 나중에 리파이낸싱을 받는 것입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 월세가 내년 계약 때 더 올라갈 것 같았고 집값도 어쨌든 나중에는 결국 우상향 곡선을 그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계속 하우스를 보러 다니다 보니 집을 사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고 조금이라도 빨리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싶다는 생각에 마음에 드는 집이 나오면 바로 구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모기지 회사에 미리 저희의 신용 조회와 사려는 집 가격 등을 제출합니다. 저희는 계약하려는 리얼터가 일단 프리 어프로벌부터 받으라고 했고 본인과 주로 같이 일하는 모기지 회사를 연결해 주더라고요. 소개해준 담당자가 일 처리가 빠르길래 다른 곳 알아보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한국처럼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고 추가 상환이 언제든지 페널티 없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6개월만 지금 계약 상황을 유지하면 그 이후 리파이낸스도 페널티 없이 진행 가능했습니다. 다만 리파이낸싱을 할 때 들어가는 모기지 수수료는 내야 됩니다. 그만큼 처음에 이 론을 빌리기 위해서 fee를 내는데 그게 이게 원타임 한 번 내는 거. 그치, 한 방에. I did get a message from 모기지 어프루벌을 받은 뒤 리얼터 계약을 맺었습니다. 리얼터는 아는 지인에게 소개받았습니다. have them send it to you in. 타운에 안 계셔서 전화상으로 같이 계약서를 확인하고 계약했습니다. Do I have it spelled correctly? Both of your names currently on that. No, my wife's name is not correct. 근데 이후로도 이분이 계속 타운에 안 계시는 날이 많아서 집 내부 볼 때와 인스펙션 날에만 동행했던 점은 아쉬웠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파이널 웍스루 때는 리얼터가 꼭 함께 한다던데 그날도 화상통화로 소통한 점이 좀 그랬지만 일 처리는 매우 빠르고 정확해서 덕분에 무탈하게 집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리얼터 계약 시 바이어가 내야 하는 돈은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안 나와서 결국 계약을 안 하게 돼도 괜찮습니다. 집 구매 시에도 리얼터 수수료는 셀러가 냅니다. 보통 집값의 6%를 가져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에게 부담되는 것은 없지만 6개월 동안은 다른 리얼터와 손잡을 수 없고 리얼터를 안 거치고 뒤에서 몰래 셀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Number C, that client or you is not under an exclusive right to buy contract or representation agreement with any other agent. So you didn't sign with any other agent, right? Right. No. Okay. I'll try to make it clear that you need to deal directly with me. And so that be through me. Okay. Make sense? Yep. 도의적으로 지켜야 할 약속 같아서 계약하는데 딱히 고민되는 건 없었습니다. Thing that you're hesitant Yeah, on? it's quite clear. Okay. So the next page. 리얼터 계약 후 리얼터가 저희 니즈와 예산에 맞는 여러 집들을 정리해서 보내주는데요. 사실 리얼터도 다 진로우와 레드핀 등 부동산 사이트에 올라온 집들을 검색해서 보내주는 거라 이미 저희도 다 찾아본 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없어서 아예 집을 새로 지어서 입주할까도 고민했습니다. 구글로 투표를. 구글 맵으로 앞으로 하우스타운이 만들어질 것 같은 지역을 살펴보고 여러 건축회사 홈페이지도 들어가서 타운 건설 계획도 찾아보고 도시 차원의 지역 개발 계획 등도 검색해봤습니다. 사실 요즘처럼 온라인으로 대부분의 정보를 모두가 공유하는 시대에 리얼터가 꼭 필요한가 의문을 가지기도 했었는데요. 이후 계약 진행하면서 특히 저희 같은 이방인한테는 꼭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는 거에서 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계약에 필요한 서류들이 꽤 복잡했고 오퍼를 비롯해 셀러 측과의 협상도 필요했으며 렌더와 리얼터가 합을 맞춰 신속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언어 차이와 문화 차이에서 오는 소통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리얼터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 헤매다 왕비가 괜찮은 집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조건에 다 들어맞는 집이어서 곧장 리얼터에게 연락했고 보러 왔습니다. 내 집이라는 느낌이 딱 오는 집이 있다고 하는데 이 집 보자마자 이거다 싶었습니다. 크기와 구조 모두 거슬리는 게 없어 좋았는데 사소한 인테리어 부분들까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먼저 집 전체에 카펫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봤던 모든 집들이 복도나 1층은 하드플로어더라도 침실만큼은 다 카펫이었는데 여긴 1, 2층 전체 바닥이 라미네이트였습니다. 싱크대도 제가 원하던 통짜였는데 심지어 도자기라 예쁘기까지 했습니다. So you'll have to buy that separately, but Yeah. for that, Yeah. Nice car. Wow. Do you have small cars? You think they'll both fit? Wonderful. Yeah, that's epoxy, so that is really good for that burn. They're insuring the new construction house. Okay. The new construction is usually quite a bit less than existing. Hard rail and spindles on the 9th of the month. Okay, so some ladies. Ah, There's the piece, so we could add. 이외의 다른 디테일 하나하나 다 만족스러워서 흥분 상태였지만 진정하고 하루만 더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하루 딱 고민한 뒤 오퍼를 넣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예산보다 좀 더 높은 금액이었어서 오퍼 넣을 때 집값을 이 정도 깎아서 넣으면 어떨까요? 하고 리얼터분께 상의했는데 리얼터분이 그 오퍼는 거절될 가능성이 꽤 있어서 조심스럽다고 하시며 다른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집값은 조금만 깎되 클로징 코스트의 일정 부분을 셀러가 내주는 조건으로 제시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오퍼를 넣은 뒤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셀러 측에서 카운터 오퍼가 왔습니다. 클로징 코스트를 자신들이 모두 부담해 줄 테니 대신 집값을 좀 더 높여 받겠다는 거였습니다. 계산해보니 저희에게도 딱히 손해가 아니었고 무엇보다 이 집을 무조건 사고 싶었기 때문에 바로 수락했습니다. 특히 저희의 경우 수중에 갖고 있는 일시금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값이 미세하게 올라가더라도 클로징 코스트를 당장 아낄 수 있는 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오퍼 수락 후에 어니스트 머니를 입금했습니다. 이 돈은 계약 성사 시에 돌려받을 수 있고 계약을 저희 마음대로 이유 없이 파기하면 못 돌려받는 계약금입니다. 그리고 모기지 회사에서 이 집 가격이 집 가치에 맞게 설정된 건지 감정평가도 하는데 그 비용 500불도 저희가 지불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 집 가격이 가치에 비해 과하게 책정됐을 경우 대출 승인이 안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행히 감정 결과 주택 가치와 가격이 알맞게 설정되어 있어서 문제없이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미국 부동산 계약 과정이 꽤 투명하고 철저하다고 느꼈습니다. Hello. Hello. I'm a buyer this house. 인스펙션을 진행했습니다. And my husband will be coming Okay. in 5 or 10 minutes. Oh yeah, no problem. Yeah, we're just about to go upstairs and do everything. 비용은 약 700불 정도였고 바이어인 저희가 냈습니다. 집에 문제가 있는지 전문 회사에서 와서 점검하고 하자 및 보수요망 리포트를 써줍니다. 셀러 마켓일 경우에는 셀러가 거부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라돈이 아예 안 나오는 지역은 아니어서 라돈 테스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인스펙션 때 굳이 바이어는 안 와도 되는데 집에 대한 애정이 벌써 엄청나져서 그냥 궁금해서 와봤습니다. 인스펙션은 3시간 정도 소요됐고 리포트는 다음날 메일로 보내줍니다. Alright, so how do you want to start? Good Go starting down on the the list? list. Okay, should we Yeah, let's come out here? 저희가 이 집을 살 수 있었던 큰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사실 이 집은 이전 집에 불이 나서 새로 지은 집입니다. 그래서 안정된 동네의 신축임에도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완전히 불타서 처음부터 다 새로 지은 집이라 건물 자체에는 걱정이 없었는데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도 다 새로 깐 건지 안전한지 체크가 필요했습니다. 빌더가 카운티에 구조평가를 요청해뒀다고 했고 검사 결과 다행히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스펙션 결과 크다고 볼 수 있는 문제가 2개 발견됐는데 하나는 지붕 에틱에 틈이 있어서 빛이 들어온다는 거였고 다른 하나는 화장실 한 군데 베스터브에 물이 잘 안 내려간다는 거였습니다. 이 밖에 나머지는 마이너한 문제들이긴 했지만 아직 완벽하게 공사가 끝난 게 아니라 보수가 필요한 점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불이 나면서 망가진 잔해인지 깨진 유리 조각 등 온갖 쓰레기가 백야드와 프론트야드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세컨 인스펙션을 진행하기로 했고 이 비용은 빌더가 내기로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소통 오류였는지 빌더가 안 내서 리얼터가 내줬습니다. 빌더는 리스트의 모든 내용을 다 받아들였고 이런 점은 왜 그런 건지 왜 이 상태인 건지 설명도 해주고 모두 보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인스펙션 결과 점검 논의는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오랫동안 집중하고 신경 쓰면 막 열이 오르고 머리랑 속이 뜨거워지는데 이거 끝나니까 딱 그랬습니다. There's the wrong breaker was in it. The safety to stop. So The door. it's just unscrew it from there and mount it to the. Say if you're able to be here, because Yes. if he missed this or doesn't understand how it's done, Special reason of the floor plan. Every floor is no carpet. People don't like carpet now. A lot of people. So carpet's no good, and it's easier to clean. All the way down to here, and then you just have handrail. I mean, well, there'll be a handrail in this wall going up. the handrail comes down and they're going to put the spindles. Something like that. That's off way similar to for that. similar to this, but. Okay. So if you want that, then yes, get a meter. If you don't want, you can put this two would be cut, but it goes in here. Actually, these two are already cut. So I'm gonna measure what size you'll need for it because I think right here, and that gives them wall space. I don't know. You better back wall open. That way, if they get a dresser or something, put one here and one here, maybe one, and you just pull and down, push up. But the whole house is maybe $500-600 for to do the whole house. Yeah, screw the wall. I can't crawl back here to show them the boards going up. Patch that back up and put foam there. Yep. The other little, if I remember correctly, 6 feet wide. He's measured at a diagonal, so it'll be more than plenty. If there's no hinges, so every little tiny imperfection we can't take. Won't be able to do all, but like to for a reasonable, yeah. Hey, you're good. Hey, you're the one that's going to look at it. It's gonna do it. Why haven't they paid? So what we might do is after we close out, then we'll add it so Okay. so we can show up next week. Next one. 아직 세컨 인스펙션도 남았고 클로징까지 한참 남았지만 진짜 크리티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이상 이 집을 사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미리 짐을 좀 옮겨뒀습니다. 이게 겁나 무거울 것 같은데 이게 지그란 말이야. 여기가 쫙 갈라져 있어. 근데 얘 너무 갈라졌는데 얘는? 그치. 이거 한번 얘기하자. 문 여기는 칠 한번 해달라 그래야 될 것 같아. 마무리 할 때. 너무 여기가. 아, 이건 괜찮아 보이는데? 이건 얕아서 못을 박아서 쫙 갈라진 건가? 이제 이거는 좀 더 보강했네, 그지? 근데 항상 마감은 마음에 안 들어. 이건 톡 치면 부러? 아니. 떨리는 순간 부치 왕비. 두 번째 인스펙션과 클로징 날짜가 다가왔고 잔금을 치릅니다. 한국에 있는 돈, 미국 돈 다 끌어모아 말 그대로 영끌해서 사는 거라 긴장됐습니다. 한국 자산도 섞여 있어서 미국 돈으로 환전하고 이체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있어 몇 주에 걸쳐 계좌에 돈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모기지 회사에 이 돈의 출처가 어디에서 온 건지 모두 정확히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비트코인, 주식, 적금, 한국 계좌, 미국 계좌 등을 다 증명해야 하는데 한국 주식 등은 미국에서 요청하는 서류 양식을 받기 힘든 경우가 많아 난관이었습니다. 렌더와 잘 상의해서 해결했습니다. 잔금은 클로징 전에 입금하는데요. 셀러에게 바로 입금하는 건 아니라 타이틀 컴퍼니에 입금합니다. 미국에는 한국과 다른 개념이 있는데 타이틀 컴퍼니는 셀러와 바이어 사이에서 돈을 관리하고 집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이 집의 타이틀이 깨끗한지도 점검하고 클로징 장소도 제공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타이틀 회사에 잔금을 입금하면 타이틀 회사에서 이걸 갖고 있다가 클로징 사인을 한 직후 셀러에게 입금해주는 방식입니다. 계약 과정이 한국보다 더 투명하고 안전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큰 돈 보내는 거라 그런지 이 방 안에 들어가서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름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Where are you guys from? Seoul. Korea. Korea. I lived in Seoul. Oh, For a year.
You work there? Huh? Study? My ex-husband was military, so we lived on, he worked in Yongsan, 아, but we lived. 아 찜질방. We did. Oh my goodness. I miss Korea. I really did. And my baby, like my 13-year-old, was made in Korea. Ah, Yeah, he was born here, but he was made in Korea. I was joking, like, oh, you were made in Korea. I'm like, 사인을 마쳤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멍청한 짓을 했는데요. 제가 미국에 와서 사인을 하나로 통일해서 쓰지 않고 영어 대문자에다가 소문자에다가 뭐 섞어서 했다가 한글로 했다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번에 사인하는데 처음에 뱅호화 가입할 때 한 사인이랑 다르고 신분증에 있는 사인이랑도 달라서 여권 가져오라고 해서 집에 있는 온갖 서류 다 가지러 갑니다. 어떤 거는 영어 이니셜, 어떤 거는 영어 풀네임, 어떤 거는 한국말 사인. 다시 갑니다. 소셜이랑 여권도 매칭한 뒤에 무사히 잔금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세컨 인스펙션을 했는데요. 빌더도 리얼터도 안 왔습니다. 인스펙션 회사에서 나와서 다시 한번 집 점검을 했고 저희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기 페인트 칠했고 여기는 근데 안 되나? 거긴도 안 또 그랬나봐 하구나. 더스트는 거의 그대로다. 그래도 뭔가 닦은 흔적은 있는데 아 그대로야 거의. 아 이게 어디냐? 너무 좋은데 자기. 오 누가 있는지 중요해. 자기 여기도 좋다. 근데 너무 좋아. 응. 대놓고 좋아. 사는 게 없었던 거. 그냥 살아야 될 듯 하다. 이거 베스룸 이거 체크해야 돼. 이거 물 내려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 슬로우 드레이닝. 이거랑 이거 샤워 도어는 우리 체크할 거고. 그치? 이거 초록 이거는 To seal. 새 거랑 완전 차이 난다. 여기 이제 울타리가 생겼고 이쪽은 못 나가게 돼 있네. 방충망 있는 부분이 없나? 아무리 싼 집. 저기 이거 봐봐. 와 이거 한번 이미 해야겠는데? 원래 이 색깔이야? 몰라. Oh, can you see it? 잘 말한 것 같다. 컬러는 역시 그냥 삐뚤어져 있어. 아 여기도 노린재 있어. 이게 여기랑 여기만으로 고정돼 있어. 몸으로 하면 왠지 깨질 것 같은데 이거? 조심해야겠다. 몸이 안 내려가는데. Yep. And then maybe he can just send us back a little short. 당장 클로징이 며칠 안 남았는데 아직도 안 고쳐진 데가 있어서 답답했습니다. 사실 빌더 사정으로 클로징이 이미 한 번 미뤄진 거였는데 또 미뤄질까봐 이것도 스트레스더라고요. 지금 살고 있는 집 계약 기간에 여유가 있었어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난감할 뻔했습니다. 지붕에서 빛 들어오는 거랑 욕조 물 안 내려가는 게 가장 큰 두 가지 문제였는데 이게 클로징 전날까지 수리가 안 됐습니다. 클로징이 잘 돼야 될 텐데. 클로징 날 오전에야 집의 모든 수리가 끝났는데 다행히 지붕은 생각보다 큰 문제는 아니었더라고요. 에틱 엣지 부분에 살짝 갭이 있었던 거라 폼으로 막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Okay, thank you. 어쨌든 클로징 시간 전까지 수리를 맞춰줘서 예정대로 계약 마무리하러 왔습니다. 그거 탄산수야? 응. 나도.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let me know. So we'll go over those in just a little bit. But 계약 다 끝내고 나니까 후련하고 진짜 내 집이 생긴 기분에 취해 그동안 불만이었던 점도 싹 잊혀졌습니다. 집 계약을 무사히 마치며 새삼 또 느낀 건 하우스 투어를 꽤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집이 나왔을 때 바로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투어 초반에 이 집을 봤다면 이 정도로 마음에 든다고 느끼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영상에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리얼터나 셀러의 이야기를 확인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이 집 이전에 유력하게 사려고 생각했던 집이 있었는데요. 그 집이 왜 구미가 당겼었냐면 이자율 6%가 넘는 현 시점에서 셀러가 갖고 있는 모기지 이율을 그대로 넘겨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 조건도 저희가 찾던 것에 부합하고 이율 2%대로 모기지를 받으면 현재 내고 있는 아파트 월세 금액만으로도 그 집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점 하나가 있었는데 기찻길 바로 옆이라는 거였습니다. 셀러 말로는 기차가 2주에 한 번 지나간다는데 저희가 그 기차와 좀 떨어진 곳에 살고 있음에도 그것보다는 꽤나 자주 기차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서 다시 조사해본 결과 하루에 6번이 지나가더라고요. 주변에 아는 미국인들에게 물어봤더니 기찻길 옆이라는 말을 꺼내자마자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리얼터분이 셀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걸 추천하셨었고 거기서 저희는 사실 신뢰가 좀 하락했습니다. 오퍼 넣고 클로징까지 약 2달 정도 걸렸는데요. 집 사는 게 정말 인생에서 몇 손가락에 드는 스트레스라는 걸 알았습니다. 좋은 집으로 가게 돼서 기쁜 상황인데도 인생 최대의 돈이 나가는 큰 결정이라 계속 불안하고 뭔가 찝찝한 기분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빌더 및 리얼터랑 이야기할 때는 어디까지 말해도 되는 건지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게다가 그걸 다 영어로 하려니 더 힘들었습니다. 재정을 모으고 보고하고 지급하는 것도 꽤 오랜 시간과 에너지가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첫 집이어서 경험도 아는 것도 부족해 둘 다 마음을 많이 졸였습니다. 집 구매라는 게 단순히 나만 잘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간과 운, 계약 상대의 자세, 또 소통의 원활함 등등 너무 많은 변수가 있어 끝까지 예측이 어려워서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계약이 큰 문제 없이 마무리돼서 안정된 보금자리를 얻게 됐습니다. 저희가 집을 구매한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봤는데요. 추후 집 구매하실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And then this is for me. I left it in the back because it's easier to carry. But I thought since you've been renting, you might need some stuff. I didn't want it to be too girly. it's good. It's good? Wow. I like thank you it. so much. You're welcome.